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전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중학교 가기 전에 내 아이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 예,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볼일을 보러 밖에 잠깐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차 안에서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초등, 중등, 고등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이 많으신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공부할 때도 중1, 중2, 뭐 중3 이럴 때 아이들이 들어오더라도 제일 먼저 초등학교 과정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 5, 6학년 수학이 빈 구멍이 없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체크하실 수 있는 사항이 체크를 꼭 해줘야 되는 게 기본 연산하고 혼합 연산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자연수, 소수 이런 것들이 되는지 연산을 한번 쭉 아이한테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반올림 같은 거, 그 다음 어떤 어림하기라고 하죠. 그래서 반올림의 개념, 뭐 올림, 버림, 내림 이런 것들과 소수 첫째 자리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뭐 이런 차이를 알고 있는지 또 한 번씩 딱 짚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약수와 배수 개념이에요. 중1 때 들어가자마자 인수분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약수와 배수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약분, 통분 이런 게 그냥 자유롭게 다 돼야지만 학교 수업을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분수와 도형 꼭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분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번 영상으로 분수 영상을 찍어놨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놨지만, 아이들과 이제 분수 덧셈 뺄셈 하면서 이제 통분이 되는지, 곱셈 나눗셈 하면서 약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 비와 비율하고도 분수 개념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뭐 퍼센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중학교 가면 또 그대로 또 문제가 확장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교 안에 도형 같은 거를 한 번에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렇게 찍어놨고, 굉장히 저는 이제 원리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어떤 도형의 공식 같은 경우는 아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왜 이거 뭐 2분의 1 곱하기 뭐 밑변 곱하기 높이야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다각형, 다면체, 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학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압축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를 볼게요. 책 중에 여러분 K 출판사에서 나온 요거 아실 거예요. 초등 수학 10일 완성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만드는 데서 나온 수력 충전이 있습니다. 근데 수력 충전이 조금 더 두꺼울 걸로 저희가 기억에 그렇고,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두꺼운 책은 아이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걸 다 풀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아는 부분은 과감히 스킵하고, 중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아이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개념 한번 쭉 보고 문제 풀면서 아이가 못 푸는 문제가 나오는 걸 체크해서 이게 너가 어떤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약에 틀렸으면 이 문제랑 개념이 연결된 그 개념을 찾아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으로 저는 한 3, 4일 정도의 좀 방학이니까 쫙 지박적으로 완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다 풀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모르는 부분, 그다음 중학교와 연계된 부분을 푸는 게 더 중요하다. 쉬운 것까지 다 일일이 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문제집을 주는 거는 비추. 예. 그리고 요게 목차 보고 선택해서 아이보로 문제를 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채점을 했는데 틀렸으면 네가 어느 개념을 잘 모르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거에 관한 거를 쫙 찾아서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싹 정리하게끔, 네, 그런 방법으로 저는 5, 6학년 거를 쫙 정리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선행이나 이런 것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5, 6학년의 빈 구멍을 메워라.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과정을 반학기 정도만 선행을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반학기 정도를 선행을 할 때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집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하다가 제가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번 영상에 제가 맨땅에 헤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에 자세히 있으니까 그걸 한번
꼭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비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어 있는지를 보란 얘기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국어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중등 국어가. 근데 아이들이 아직 중학교 마인드로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적응하는 기간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가면 이런 개념이 중요하대 하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가면 이렇게 작품별로 굉장히 좀 깊게 나온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것도 따로 이렇게 어렵게 배우기도 해 라는 거를 알려준 다음에 작품은 사실 제가 뒤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들이 이제 왜 서점에 가면 중학교 교과서 소설 모음집 뭐 이렇게 해서 연대별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소설 모음집 학년별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을 읽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일일이 막 아이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뭐 너무 어려운 고전소설의 두꺼운 부분을 막 아이들이 막 다 일일이 읽으면 참 좋겠지만 공부해야 될 과목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많으니까 집약된 부분으로 저는 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고전문학, 뭐 옛날 우리나라 고전문학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옛날 시, 현대시, 그 다음에 예전 소설, 현대 소설 이렇게 있는 거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런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네 그렇게 그 정도만 저는 이해를 해주면 된다라고 보는데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는 뒤에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도 왜 문법이 있잖아요. 뭐 품사 나오고 뭐 파생어, 합성어, 뭐 동음이어, 다이어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를 예비 중학교 때는 사실은 미리 너무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 공부하느냐면 시험 기간에 그 부분이 시험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단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놔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거 미리 공부해 놓잖아요. 아이들이 어렵고 막 지루해서 다 잊어버려요. 네, 제가 몇 번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굳이 문법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책들을 하나 사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엄마표 공부하는 아이들은 혼자서 공부할 때 EBS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EBS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필독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꾸 읽는 거예요. 안 읽어본 글을, 새로운 글들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으로 매일 읽으면서 배경을 쌓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필독 시리즈가 EBS에 가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EBS 중등 사이트 가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소설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비문학, 네, 그리고 교과서 시 같은 것도 되게 어려워요. 자기 감정을 막 이입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문법. 근데 문법은 꼭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시험 볼 때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서 보면 돼요. 이렇게 목차별로 싹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막 뭐라 그럴까 뭐 비문학 뭐 기출 문제를 풀고 지금 중학교 때는 중1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응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적응하는 그런 어떤 비문학 지문을 읽는 연습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막 문제를 풀고 맞추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읽고 요약하는 훈련만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만들 때 늘 그런 지문들을 요약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신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다 녹아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예, 하는 거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교과서 소설을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필독 교과서 소설 부분에 책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1 때 다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교 전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소설 지문들을 넣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1 거 교과서를 가지고 안 하고 이거를 하느냐? 굳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가면 아이가 학교 가서 뭘 배워요, 여러분? 방학 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큰 범위에 있는 공부를 좀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국어는. 그래서 어떤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이 몇 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가 아니지만 처음에
이번 겨울방학에는 이런 거 공부하면서, 아, 국어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적응만 하게 해줘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문제집을 뭐 몇 권을 사서 풀고 들어. 이거 중학교 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학교 가서 적응 잘할 수 있게 약간 자신감을 장착하는 공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들을 중학교부터 해갖고 수능 개념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개념 공부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작품마다 작품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이런 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한 4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눠서 아이들 한 20분씩 나눠서 해도 괜찮아요. 한 번에 40분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은 가능하겠지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20분씩 나눠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내내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딱 한 달 잡고 공부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학교는. 그러니까 평소에 꼭 해야 되는 거. 평소에 예비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서도 예비중 방학 때도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중학교 내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한 1학년 내내 이걸 하면 거의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조금 권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예비중 아이들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면 크게 네 가지로 그냥 보면 되죠.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더 영어 공부는 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실 거예요. 단어와 문법 그리고 듣기와 독해 이건데 단어 같은 경우는 모니카 그 신문하는 친구들은 JK 복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왜 좋으냐면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그리고 아이가 매일매일 그냥 밥 먹듯이 꾸준히 하면 처음에 뭐 60점 맞던 게 금방 70점 되고 80점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예비 중일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개씩 또는 250개씩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는 한 500개, 네, 해서 수능 수준 마스터하는 게 목표를 삼고 아이한테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오늘 조금 몰랐니? 뭐 이러면서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드 복화는 일단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독해를 하면서 그 어법 같은 거를 하면서 문장 안에서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이가 외운 뜻이랑 조금 다른 그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요런 거는 이제 아이가 핵심으로 다 적어놓고 아이가 정리를 하면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의 양이 많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아이가 공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그냥 네, 제 나름대로 추천을 해드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방법을 쓰시면 되겠죠. 단어는 그렇고 문법은 저는 쉬운 강의 여러 번이 어려운 강의 듣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강의는 이정우 선생님의 그 EBS 영어 강의인데 이정우 선생님은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문법은 아이 수준보다 약간 쉬운 강의를 여러 번 듣게 하고 정말 그 책을 여러 번 봤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가 모르는 게 없어. 할 때는 한 단계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 책 하나를 가지고 계속 문법을 파도 돼요. 어차피 중학교에서 뭐 약간 더 가정법, 도치 뭐 이런 것들만 들어간 것들이 고등학교 문법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는 내신 때문에 문법을 하는 거지 수능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얕기 때문에 문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막 들이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이것도 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번 반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단어 충분히 외웠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이거는 이제 교과서 아이 중일 교과서를 좀 읽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 매일 한 단원에 뭐 이렇게 한 파트 정도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원에 있는 지문을 한번 쭉 이렇게 아이가 읽고 정독을 하고 읽으면서 해석이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읽고 해석하는 정도로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 좀 들어가 있고 아이가 보면서 뭐 이렇게 문법이나 이런 게 보이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다 하려면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아이가 오히려 더 학교 생활에 성실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아이 혼자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의 지문을 아이가 스스로 읽고 해석 정도를 미리 한 번씩 쭉 한다는 이렇게 우리 그 한 학기의 교과서를 쭉 하는 만큼 정도를 정독해 두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어떤 지문이라도 읽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갖기 위해서 영자신문을 꾸준히 아이한테
있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자신문 안에는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약간 우리 학교나 뭐 이런 시험이나 이런 거에 국한돼서 이렇게 범위를 갖고 있다면 영자신문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이들 단어 학습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낭독까지 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독해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교과서랑 이렇게 그 교과서 외에 아이들이 자기가 자신감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나 부교재나 영자신문 같은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는 저는 그냥 쉬면서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보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아이들은 공부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엄마의 마음 한쪽에서는 이것도 공부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영자신문에 많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인데 딕테이션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하게끔 해주면 좋겠죠. 그럼 듣기평가 같은 시험은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정도만 매일 한두 장씩 연습하게끔 해주시면 충분히 아이들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듣기평가야 뭐, 네. 아이들이 금방금방 하는 수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랑 과학인데요. 사회랑 과학은 일단 기본은 신문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회는 교과서에 조금 더 치중된 독서를 하면 돼요. 왜냐면 사회 범위가 너무 넓고 교과서, 그러니까 사회과학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반 사회와 관련된 그런 책은 아이들이 재밌게 읽은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에 약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독서를 해주고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요약하는 훈련하고 자기의 상식을 쌓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아이가 사회 공부하는데 유난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회 공부에.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훨씬 더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책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뭐 공학 시리즈 무슨 뭐 과학 관련된 CSI 뭐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근 책들을 꾸준히 아이들한테 읽게끔 해주는 게 그래도 과학이 독서로 이렇게 좀 다져져 있으면 과학 수업 자체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거부감이 덜한데 과학책을 아예 안 읽은 아이가 과학 수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색하고 거부감이 처음에 힘들어서 네. 나 이런 거 못해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EBS에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이긴 하지만 박하연 선생님 강의가 저는 되게 꽂혔고 그래서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 선생님이고 다른 어떤 강의들을 아이들이 좀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고 골라도 예,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도 좋겠죠. 그리고 과학은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전혀 모르는 분야 예, 전혀 모르는 분야를 아이가 한번 먼저 교과서에서 내가 이 단어는 좀 잘 모르겠어. 뭐, 지구과학 단어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지구과학 단어부터 보는 거예요. 꼭 처음부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과학 단어를 보고, 이건 무슨 말이야. 뭐 어떻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하고, 제가 강의를 들으라고 했죠. 저번 영상에서. 그러니까 그 선행하는 방법은 저번 영상에 많이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이제 사이수 선생님은 칠판에서 이제 이렇게 실제 학원에서 강의를 한 영상이라서 그리고 선생님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추천을 드리는데 안타까운 건 중2인가부터 있는 것 같아요. 중1은 이 EBS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커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준쌤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저번에 제가 아이들 영상에 링크해 준 게 있었는데 설명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재준쌤은 지루하지 않게 유튜브 그리고 굉장히 그 개념들을 쪼개쪼개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이들이 보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전체 국영수 4과정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중학교 간다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쫄지 말고, 네, 어쩔 거 없고, 아이들이 하던 대로 신문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독서, 아침마다, 예, 또는 공부하기 전에 15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 해야 될 거는 나는 수학하고 영어야. 이러면 매일 시간표 넣고, 그 다음에 사회랑 과학은 일주일에 2번만 할 거야. 그럼 사회랑 과학도 일주일에 2번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기준이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국어의 어떤 그런 중요도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어는 조금 아이들이 처음부터 단시일에 공부해서 끝낸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수능 공부가 될 수 있는 문제집을 하나 골라서 아이들이 그런 데에 적응하면서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적응하면서 국어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보내면 방학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거고 되게 알차게 보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비 중등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사실 이게 예비 중등 때만 한다는 게 아니라 중학교 내내 계속 공부를
하면, 네,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차이도 잠깐 설명을 드려서 네, 너무 죄송하고 일단 되는 대로 빨리빨리 네, 편집 간단하게만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